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주희입니다. 지금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게시글에요. 2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60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이 시진핑 눈치만 보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만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변호사님, 예. 청원 게시판이요. 문재인 탄핵해라! 라는 예. 걸로 참 난리가 났습니다. 아, 예. 저는 20만일 때 동의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60만이 넘고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이 가겠네요. 아,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가 그 앞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탄핵하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내용은 바로 이번에 우한 폐렴, 네. 뭐 중국 폐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중국 코로나라고 요즘에 불러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이제 중국 코로나에 대한 대응 이 그야말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책무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여러 탄핵 사유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것은 작년 7월 그 재헌절 때 네. 그 제가 소속돼 있는 그 한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헌법 위반과 그 탄핵 사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미 있었어요. 예. 그로부터 또 한참 지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중국 코로나 사태 이 부분이야말로 저는 탄핵 사유 중에 정말 그야말로 중대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더 어떤 이유가 그런 건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그 지금 헌법 34조 6항에 돼 있죠. 국가는 이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그런 책임이 있다. 네. 이때 국가야말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최고 통치권자니까 바로 이제 그 이 대통령의 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재해라고 했을 때 네. 재해는 뭐 태풍도 있고 지진도 있고 심지어는 뭐 세월호 때 그 부분도 이제 지금의 이제 소위 말하는 문바들 네. 그쪽에 이제 현재 여당 그쪽에서는 재해라고 또 얘기했고 그걸 못했다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야 전형적인 재해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발생한 위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야말로 헌법에서 얘기하는 재해 예방, 그다음에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무를 위반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보면 전염병, 이번에 그 중국 코로나에 대한 그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매뉴얼이 따로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이제 그렇게 발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감염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거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뭐 심지어 뭐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몽고, 네, 네. 그다음에 몽골. 북한도요. 네. 북한도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완전히 봉쇄를 했잖아요. 네.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몽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석탄 얼마나 좀 많이 수출을 합니까? 예. 그런데도 경제적 그 손실이 막대한데도 네. 그 처음부터 차단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타깝습니다. 네. 그 한 명도 없고요. 지금 예. 어떻게 하필이면 몽고인이 우리나라에서 5,000km나 사망을 했어요. 국경지대를 예. 맞대고 있는데 없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이렇게 중국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이 감염 국가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네. 지금 이제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뭐 모리셔스도 네. 예, 그랬지만 중국에서조차 발병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지금 우리 그 한국에서 들어온 이제 인원에 대해서 지금 제한하고 있고요. 네. 일본도 지금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경북하고 청도 지역을 방문했던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러한 창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이제 그런 이번에 그 중국 코로나의 어떤 확산에 대한 책임은 그 국가에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오죽하면 인재라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탄핵 사유는 인재다. 네. 헌법과 법률위반인데요. 이거야말로 재해를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 국민으로부터 이 책임져야 될 그런 정부가 그런 부분을 네. 위반했다.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은 그 정부의 수반이잖아요. 행정부의 네, 수반이니까 그 책임이 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 정말 우한 폐렴, 중국 코로나라고 명명하셨는데 네. 중국 코로나 이외에도 정말 그 탄핵 사유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지금 네.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것은
이제 종북 정책, 네. 그다음에 좌파 정책이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게 이제 그 바로 외교 안보적인 안보 측면에서 종북적이고 친중적이고 네. 그다음에 반의를 내세웠고요. 그러면서 외교 안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폭망했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관계도 지금 소원해진 예.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좌파 정책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지금 폭망입니다. 폭망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종북 좌파 정책으로 지금 이 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을 절대 허용하진 않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문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문로남불. 예, 문로남불식의 그런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배청산을 앞세웠던 네. 그런 식의 정치 보복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뭐 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은 나왔지만 현재 전직 대통령 2명이 들어가 있고 전직 대법원장도 지금 심각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식의 정치 보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조국 사태, 추미애 법무장관 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피스트트랙 입법에서 보여줬던 거, 이게 뭐겠어요? 그야말로 네.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을 내세웠고, 그 정치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했지만 얘기했지만 그건 뭐 결국은 자기네들한테만 혜택이 돌아오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한테만 혜택이 돌아오는 네, 식으로 지금 이제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정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문바들이 소위 말, 예, 네. 그야말로 그냥 벌떼같이 난리 나타나가지고 납니다. 예, 네. 신상 털기하고 예. 많이 그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주 교묘한 내용의 이제 탄압이죠. 이제 교묘한 내용의 탄압은 결국은 독재 정치 아니겠냐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 왔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헌정사에서 찢을 수 없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4.19의 네. 혁명을 야기했던 3.15 부정선거였잖아요. 네, 네. 그죠? 그거는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요. 하야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을. 그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이 정권은 어떻게 했어요? 출범하면서 드루킹이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네.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경인선 맞습니다. 가자.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울산시장 네. 선거 부정선거에 네. 지금 이제 청와대의 정말 대부분의 이제 핵심 조직들이 이제 관여를 했고, 이런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사실 여러 가지 정황상 드러났어요. 그렇죠. 몸통은 문재인이다. 그렇죠. 제 위로 가면 문재인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아니고서는 그 도대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네,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헌법 위반 사항들이 지금 발생을 쭉 했었죠.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 네. 그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타났던 이제 이 중국 코로나 사태, 이거야말로 이거 보통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네.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탄핵 사유가 그렇죠. 충분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사건 때, 네. 뭐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했지만, 예. 어떤 내용이 지금 나와 있냐면, 이제 세월호 때 네.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네.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인데,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게 탄핵 사유로 올라갔어요. 네, 그랬죠. 예.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은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기각을 시켰는데, 예. 그러면서도 그 얘기는 했어요. 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왜 기각을 시켰냐면, 현장에 가서 구호할 책임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7시간 얘기처럼 예. 뭐 이제 뭐 출근 안 했다든가 뭐 하는 뭐 그런 부분들, 보고를 늦게 받았다거나 네. 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하여서는 이제 좀 징벌을 소홀히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네, 거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 그 중국 코로나는 어떤가요? 전국이 아까도 난리가 처음에 났습니다. 얘기했지만 네.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제 차단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예.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놈들에 네. 대해서 차단을 해라라고 지금 이제 의사협회에서도 얘기했고, 7번이나 권고를 했죠. 그렇죠. 7번 예. 권고했고요. 또 하나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네.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묵살을 해버린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신천지한테 모든 걸 책임을 신천지를 전가하고요. 아주 매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얘기가 뭐냐면, 보사부 장관 얘기는
지금 중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 문제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참, 이게 참. 그럼 결국은 심각합니다. 중국의 문제였던 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문제였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민들을 뭐 자가격리를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했었어야죠. 예. 안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봤을 때 이게 이제 확산이 됐다 얘기하는데 네. 그 확산의 원인을 지금 안 켜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뭘까요? 그 정말 아직도 감염 경로를 모른다라고까지만 하고 밝히지 않은 거라고 않는 봅니다.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은폐시키고 있다고 저는 네, 봐요. 네. 바로 이러한 행위들은 이거는 그야말로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세월호 때 탄핵을 기각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거는 구체적인 의미예요. 바로 이 질병원을 차단하는 거. 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걸 차단시키는 거.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구체적인 의무였어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네. 의무 위반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련성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네. 아예 지금 현재 원인은 안 밝히고 가는 거. 자국민 탓이다, 신천지 탓이다, 이러고 라고 있죠. 돌리고 있는 거예요. 대구 탓이다, 예, 이렇게 돌리고 있죠. 거의 심지어는 광화문 집회에 어떤 책임을 몰리려고 참. 하는 네. 그런 식의 지금 의도도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이런 안전을 지켜야 될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요. 이거 이상 가는 이제 탄핵 사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 탄핵을 시켜야죠. 탄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죠? 총선에서 심판은 그야말로 지금 저는 이제 소통합이 아닌 중통합 정도로 지금 저는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됐다고 네. 보는데 대통합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합도 해야 그럼요. 된다. 네. 대통합은 이제 뭐 지금 안철수 오늘 보니까 안철수 네. 의원이 말이 좀 바뀌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안철수에 계열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안철수 본인도 끌어들이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 네.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 네. 예, 그 인원들도 우리가 이제 끌어들여야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우리가 대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야말로 혁신 공천을 해야 된다. 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지금 3년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피나온 싸움, 피 어린 싸움을 했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번에 공천이 돼야 된다. 공천 진짜 중요합니다. 아, 잘해야 그럼요. 됩니다. 네. 그냥 전에 그냥 누구 앞에 이렇게 줄 섰던 사람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책만 벗던 사람들, 그냥 고고하게 무슨 선비인 의 모습으로만 보였던 네. 이런 분들은 안 된다고 저는 안 봐요. 됩니다. 예. 예, 그런 분으로 이제 물갈이 공천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제 말씀이고, 이번에 네. 보니까 이제 김태우 수사관 공천되고, 예, 뭐 이제 강성을, 김웅 검사, 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이번에 공천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네, 생각을 좋습니다. 해요. 예. 네. 바로 그래서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200석 이상 돼야 탄핵이 되는 거니까요. 아, 200석 갈 수 있다고 보시죠? 가야죠. 네, 그런 가야 대통합과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런 물갈이 혁신 공천이라고 하면 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네. 해봐야죠. 네, 뭐, 현명하십니다. 예, 네. 뭐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정황권 얘기하고 하는데 네. 그건 맞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선거 그리고 탄핵 네.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저항권 행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00석 얘기하셨는데 왜 그런 임미리 교수 칼럼도 있지 예, 않습니까? 민주당만 빼고 네. 라는 이제 고발건도 되게 예, 시끄러워졌는데 예, 사실은 민주당만 빼고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들이 기억하기에 예. 민주당만 빼고보다 예. 미래통합당을 만 찍어야 찍자. 되는 게 맞지 예.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전부터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비판적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 지지도에 비해서 물론 이제 약 조장된 부분도 있지만요.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현재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대는 의외로 지금 작아요. 낮아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조작된 여론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샤이 보수, 말을 안 하는 예. 보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사실은 이번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통합과 혁신으로 미래통합당만 찍자.
네. 예, 라고 하는 내용의 네. 그 어떤 구호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게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뭐 저 붙잡아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만 빼고가 아니라 우리 통합당 찍자. 예, 우리 통합당만 네, 진짜. 제 마음속에 예. 잘 아, 간직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지역구의 얘기입니다. 네, 지역구. 예, 그러니까 미래는 나중에. 네, 네, 나중에 한번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한폐렴, 부정선거, 여론조작, 나열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 오만 무능한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 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버튼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변하니까요. 한번 눌러주셔서요. 저희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 신의 한 수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